안녕하세요. 모트 AI의 천용록입니다. 너무너무 오랜만에 찾아뵌 것 같은데요. 요즘 AI가 너무 뉴스가 많아요. 그래서 듣고 배워야 되는 것들도 너무너무 많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피로감, 쫓아가기 힘들다, 어지러움증 같은 것들을 호소하고 계세요. 근데 저는 조직의 대표님들, 리더분들께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내용들 다 쫓아가실 필요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두세 달 후에 들으셔도 전혀 상관없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개인적인 AI 사용 이야기, 개발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툴들 이야기, 아직 완성되지 않은 좀 뜬구름 잡는 이야기들, 그리고 트렌드들, 거대한 담론들, 거대 기업들의 주가 오른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3년 동안 6,000명 넘는 사람들한테 AI 강연을 해보고, 특히 대표님들과 리더분들한테 그분들이 정말 깊은 고민들을 많이 들어보면서 무엇이 막혀있고 어떻게 뚫어야 되고, 운영상에서 실제로 접목해본 이야기,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또 저희 팀이 직접 참여한 프로젝트가 수십 개인데요. 그 과정에서의 결과, 함께 고민했던 이슈들, 전략들, 이런 것들이 쌓여가면서 이 대표님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고민이 뭔지 상당히 잘 알게 됐습니다. 사실 뉴스에 나온 이야기들을 듣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요. 들으면 물론 좋죠.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는 경우를 많이 봐서 그래요. 사실 정말 중요한 건 우리 사업 이야기잖아요. 대표님들이 가지고 계신 가장 큰 병목은요, 기술 지식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이 변화한 시대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미션과 비전의 재설계, 이런 걸 결정하는 과정이 가장 큰 병목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 가장 큰 병목은 상상 가능한 사업의 크기, 지금 바로 결정해야 될 것 같은 사업들의 전략, 이런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배우고 파악하고 학습하는 이유는 기술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가 전혀 아니다. 우리 회사의 미션에 맞게 더 크게, 더 구체적으로, 더 실행 가능하게 만들기 위함이죠. 사실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우리만의 고객이 있고, 그 고객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고민해온 시스템이란 자산이 있습니다. 이건 대표님들이 밤을 새고 남들과 대화를 하고 고객과 대화를 하고 온갖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쌓아 올린, 가다듬어 온 하나의 일하는 방식이에요. 이 방식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우리만의 시스템이란 말이죠. 이 시스템이 잘 만들어져 있으면 많은 마진, 많은 ROE가 발생할 것이고, 그리고 이런 시스템들은 대부분 현재의 AI가 뚫고 들어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소위 해자, 모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으면 굉장히 마진이 박하고 해야 될 일이 많고 매 순간순간 힘들어요. AI가 아니더라도 원래 힘든 비즈니스였다는 거죠. 오히려 AI 때문에 판도가 굉장히 바뀌면서 이런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기회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갖추고 있는 시스템, 우리가 갖추고 있는 혹은 서빙하고 있는 고객, 이들을 토대로 우리 이야기 내에서 AI라는 부품을, 이 기회를, 이 기술을 접목시켜서 사장님들이 상상할 수 있는 더 넓은 사업으로 연결해 나가는 것이 우리 숙제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가 듣고 있는 대부분의 이야기는 개인 생산성, 약간의 업무 자동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들은 이야기뿐만 아니라 체험하고 있는 모든 AI들도 대부분 1대1 과외 선생님 같은, 즉 굉장히 폐쇄적으로 혼자 체험해보는 아주 작은 규모의 업무에만 활용하는 이런 담론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헷갈리고 계신 것 같아요.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그럼 우리 회사에 있는 수많은 작은 업무들을 쪼개어서 AI를 새로 배워서 하나하나 접목해야 될까? 그러기에는 학습 비용, 즉 실무자들이 다시 새로 배워야 되는 비용이 굉장히 커지잖아요. 생각보다 효과가 낮다는 거죠. 제가 체험하고 있는 세상에서는 팀원 10명이 있는데 혼자 개개인이 AI를 접목해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화두가 아니고요. 이 10명이 동시에 하나의 AI와 대화해서 우리 방안에 출입증을 갖춘 우리 회사에 출근을 하는 AI가 와서 우리 맥락을 듣고 함께 일하는 그 과정을 설계하고 그 과정 자체를 상상해서 우리 회사의 자산들에 들러붙어 우리 회사의 시스템이 되어가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 개인이 사용해서 개인의 기억이 되고 개인이 떠날 때 함께 떠나는 AI 활용법이 아니라 그 회사 내의 지식과 시스템이 점점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안에 굉장히 밀접하게 남이 뺏어가거나 흉내내기 어려운 방식으로 접목을 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조화를 시킬까? 어떻게 조합을 시킬까? 이런 문제들을 대표님들이 체험을 해봐야 그 다음 로드맵이 그려집니다. 이렇게 상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배우자나 친구들이랑 어떤 논의를 할 때 각자 자기만의 GPT나 제미나이나 클로드를 사용해서 물어본 다음에 내 AI가 답한 것 좀 봐봐 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통의 자료를 가지고 우리
카카오톡 방 안에 함께 상주하는 AI가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나눈 대화들과 결정된 것들을 계속 함께 나가는 일종의 막내 AI가 존재한다면 얼마나 대화하기 편하겠어요. 그죠? 배우자랑 여행 하나를 기획하더라도 서로 화면을 보여주면서 사람 간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같은 화면을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대부분의 분들이 아직 체험하지 못한 AI와 함께 일하는 조직의 모습일 거예요. 그렇게 한번 변화한 우리가 일하는 모습을 통해서 조직의 모습이 바뀌고 또 고객한테 전해줄 수 있는 온갖 종류의 미션, 할 수 있는 일들, 업무의 방식이 모두 변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결국엔 AI에게 출입증을 주는 문제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사용하는 AI는 사용 기록이 사라지지만 출입증을 받은 AI는 모든 걸 기록으로 남길 수 있고 그 기록은 점점 후대의 AI에게 더욱 좋은 사료화가 되겠죠. 사료화, 즉 역사 문서처럼 쌓아나가서 그 다음에 더 좋은 매뉴얼을 만들 수 있고 우리만 경험했던 시행착오들을 모두 다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이 된단 말이죠. 자, 근데 제가 수많은 대표님들을 만나보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이런 표현의 어떤 베리에이션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전략은 결국 고용 없는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조직에서 사람을 줄여야 돼, 고용을 줄여야 돼, 비용을 줄여야 돼,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습관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이기도 합니다.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화두이지만 실제로 조직에서 AI를 잘 다루는 사람이 순도가 높은 게 엄청나게 중요하긴 하죠. 근데 저는 약간 포커스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줄이냐 마냐가 전혀 경영자가 태어난 이유가, 경영자가 만들어진 이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경영자들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은 사람들을 잘 지휘하기 위한 리더십이라고 얘기해요. 뭐 어떤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잘 따르지 않는 문제로 볼 수도 있겠지만 더 멋있게 포장해 보자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리드할 수 있는 우리 능력이 항상 조금 모자란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멋있지만 쉽지 않은 일이다. 여기서 수많은 고통들이 나오죠. 그런데 실제로 사람을 쓴다는 거는 고정비 문제도 존재하지만 저는 훨씬 더 큰 비용이 커뮤니케이션 코스트 문제인 것 같아요. 누군가를 설득하고 동기부여를 하고 어떤 맥락을 전달하고 서로 생각을 맞추고 마음을 맞추고 이게 사람이 한 명 늘어날 때마다 비용과 시간이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뭐 마음 같지 않다고 표현을 하는데 정말 직급이 낮은 사람들도 자기보다 더 낮은 직급에 이제 훈련을 받고 있는 친구들 보면 갑갑할 때도 많거든요. 설명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고 또 기대치가 서로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대표님들은 또 마음 같지 않은 이런 팀을 잘 이끌기 위해서 또 리더들을 고용해야 돼요. 리더들을 다시 동기부여시키고 교육하는 것도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사람 일이 이렇게 힘듭니다. 여기에 들인 모든 에너지가 사실은 고객한테 쓸 수 있던 에너지예요. 즉 사업을 더 빨리 잘 일으킬 수 있는 우리 소중한 에너지 중에 하나였죠. 이런 것들에 이제 피로감을 굉장히 느끼다 보니까 AI가 들어오면 황금 열쇠처럼 한 번에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 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기도 하시는데요. 이건 많은 분들이 그 조직 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조금 질리셔서 하시는 말씀 같고요. 본질은 좀 다른 데 있습니다. AI 시대의 진짜 질문은 몇 명을 줄일 수 있느냐가 아니라 같은 사람으로 얼마나 더 고객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느냐의 문제겠죠. 더 나아가서 같은 사람으로서 얼마나 더 큰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느냐, 더 상상할 수 있느냐, 인당 만들어낼 수 있는 임팩트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어마어마하게 있을 것 같다. 그게 사실 고민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하나 제가 평소에 생각하던 이야기를 드리자면요. 세상의 가장 희소한 자원은 집중되어 있는 시간입니다.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제약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어떨 때는 일주일간 거의 집중을 못한 채 시간이 흘러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집중력 있는 시간이란 건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고 세상의 중요한 모든 변화는 누군가가 굉장히 집중된 시간을 잘 활용해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어떨 때는 멍하니 있으면 2년, 3년이 금방 흘러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떤 날은 정말 명곡들이 만들어지고 영화로 치면 명장면이 만들어지고 역사에 남는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제약되어 있는 자원 그리고 굉장히 비싼 칼로리라고 할 수 있는 이 집중력을 발휘하는 시간 이게 본격적으로 AI로 어느 정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오너든 직원이든 다 마찬가지로 이 집중할 시간을 조금 더 내 인생에 쓰고 싶은 게 모든 사람들이 희망입니다. 오너나 대표이사는 내가 하루 종일 이 사업을 들여다보고 있어야 되는 고통에서 좀 벗어나고 싶고 직원들도 마찬가지죠. 한번 배워서 학습된 루틴을
정말 자동으로 온몸이 알아서 할 수 있으면, 그런데 돈이 벌리고 있으면 가장 편한 거잖아요. 그 에너지를 가족한테 쓰고 싶고 자녀한테 쓰고 싶고 배우자한테 쓰고 싶고 혹은 여가에 사용하고 싶은 게 모든 사람이 똑같은 희망이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시스템이란 거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막 판단을 하면서 집중력을 계속 발휘해야 되는 시간이 적을수록 더 여유가 있어요. 더 마진이 남습니다. 그냥 집중하고 있는 사람은 비싸니까. 그렇게 룰과 규칙이 잘 짜여져 있는 것이 시스템의 본질이죠. 별 생각 없이도 모든 것들이 큰 탈 없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규칙들이 잘 규정되어 있고 복잡도가 낮은 이런 것이 잘 만들어진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시스템이 없을수록 너무너무 힘들고 시스템이 많을수록 쉬워집니다. 뭔가 마음이 편해져요. 제가 바라보는 시스템의 본질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많은 집중력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란 건 결국 집중력을 투자해서 미래에 쓸 집중력을 낮춰두는 것. 그래야 또 미래에 집중력을 발휘해서 그 후의 미래에 더 많은 복리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결국 경영자가 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스템을 설계하는 일, 그리고 시스템화되지 않은 판단력과 집중력이 들어가는 영역에 오퍼레이션을 하는 것, 운영을 하는 것. 당연히 집중해서 운영을 해야겠죠. 전자는 설계라고 할 수 있고 전략이라고 할 수 있고 후자는 좀 더 노동, 영업, 장사, 업무, 더 심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묘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 말씀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사람을 덜 쓰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본질은 더 시스템화하고 싶다. 그래서 사람들의 제한되어 있는 집중력을 더 좋은 데 써서 더 레버리지를 늘리겠다. 더 큰 물레방아를 돌릴 수 있게 만들고 싶다. 그래서 그 집중력을 모아서 더 중요한 일에 쓰고 잡무와 잔업들, 스트레스 받는 일들을 더 줄여내자. 그렇게 업무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AI를 통해서 재구성하자. 이것이 현재 우리가 가진 가장 큰 기회이자 AI라는 기술의 본질일 것 같아요. 그래서 시스템화를 통해서 같은 사람을 더 많은 일을 하고 싶다. 더 생산적인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 기존에는 훨씬 큰 조직들만 가능하던 업무 영역까지 넘어가고 싶다. 우리 고객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많이 할 수 있게 된다. 더 경쟁력이 높아진다. 더 큰 운영 범위를 감당할 수 있게 된다. 결국 더 큰 미션을 감당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순서가 달라요.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스템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실 사람이 더 필요합니다. 시스템이 좋으면 사람을 늘리면 늘릴수록 레버리지로 더 수익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안 필요하다는 것은 전혀 본질이 아니에요. 오히려 좀 반성을 해보자면 경영자로서는 우리 시스템이 별로기 때문에 우리 경영자로서 설계가 부족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잘못 쓰고 있는 것에 가깝죠. 직원들이 무슨 잘못입니까? 대부분의 문제는 항상 리더 스스로 반성해 볼 수 있는 문제들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시스템을 좀 다른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룰 베이스, 규칙이 분명히 존재하는가의 문제로 얘기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건 제가 많이 활용하는 프레임워크인데요. 우리가 회사에서 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규칙을 간단하게 시스템화할 수 있느냐,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경우의 수가 많아서 결국 사람의 판단이 반드시 필요했느냐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심지어 룰 베이스, 규칙화할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규칙화가 되어 있다. 지난 20년, 30년간 어떤 방식으로든 IT로, SaaS로, 다른 시스템으로 사람의 집중력을 좀 내려놓고 자동화가 될 수 있도록 좀 시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직 자동화가 되지 않은 대부분의 것들은 어떤 거냐면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IT 기업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은 도전을 해봤겠어요. 그죠? 그래서 생각 외로 많은 것들이 자동화가 되어 있다 이미. 그런데 이렇게 자동화가 되어 있는 것을 저는 백오피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사람이 굉장히 고민해서 하던 일이지만 자동화가 되자 후선 부서, 지원 부서로 그냥 일을 넘겨버려서 백오피스가 된 거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고객에게 편지를 직접 쓰거나 하던 것들이 이제 이메일을 쓰는 것으로, 그리고 반복적인 이메일 혹은 문자를 보내는 것이라면 당연히 프론트에서 했어야 됐던 것들이 점차 자동화되어서 뒤로 백오피스로 물러서게 됐죠. 그러면 프론트 오피스란 사람이 하는 일이란 대부분 기존에 자동화되지 않은 후선 부서로 보내기 어려운 굉장히 중요한 임팩트가 있는, 그죠? 큰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그것이 위험이건 업사이드건 어쨌든 중요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다뤄야만 되는 업무들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백오피스랑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프론트 오피스랑 쪼개어 보자는 거죠. 근데 AI를 많이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후선 부서로 갔어야 되는, 자동화할 수 있는 일들을 자동화해두지 못한 경우들을 굉장히 쉽게 자동화를 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40시간 걸리던 자동화가 이제 40분이면 가능하다. 한 가지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람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연간 100시간 걸리는 걸 굳이 40시간을 투자해서 자동화를 해둔다. 이게 비용 대비 별로 효과적이지 않았던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40분 만에 누군가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이런 건들을 수십 개를 잡아서 자동화하는 것이 가능해진 시대죠. 그런데 사실 훨씬 비싼 기회의 영역은요. 프론트 오피스로 남아있던 영역들을 분해해서 우리 업무 프로세스와 우리 미션을 분해해서 그 안에서 영원히 자동화되지 않았을 것 같은 일들을 AI 방식으로 이 업무의 책임과 짐을 굉장히 줄여줄 수 있는 것들을 찾는 게 훨씬 재밌고 우리 상상을 자극해서 우리 사업 자체를 재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영역들 같아요. 다시 크게 나눠보면 원래 자동화가 가능한 것을 굉장히 빠르게 자동화하는데 AI를 사용한다. 즉 코딩에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기존에 한 번도 자동화되지 않았던 일들을 쪼개어서 이건 우리가 100분의 1, 200분의 1의 시간과 집중력으로 같은 일을 해낼 수 있게 되겠네? 이런 지점들을 찾아서 레버리지를 극대화하는 영역.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질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님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이겁니다. 자동화, AI 다 좋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 그 자동화라는 거 예전부터 RPA 같은 걸 들어왔는데 너무 자잘한 업무들 그거 도입한다고 괜히 신경만 더 쓰이는 거 아니야? 이런 것부터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시기도 하는데요. 사실 가장 좋은 케이스는 이 가운데 업무들입니다. 사실 가장 프론트 오피스에 있어야 되는 대규모의 계약, 고객 관리, 상상, 설계 이런 것들은 영원히 룰 베이스가 되기 힘들 거예요. 영원히 그 코어에 있는 사람들이 설계를 해나가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약간 미들 오피스라고 할까요? 바스켓을 세 개로 나눠보면 완전 자동화 가능한 거, 절대 불가능한 거 그 사이에 미들 오피스가 만들어진 거죠. 이 두 번째 바스켓을 잘 봐야 됩니다. 너무나 습관적으로 관행적으로 사람밖에 못하던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미 60, 70%가 어떻게 우리 회사 룰 사이에 끼워 맞추냐에 따라서 AI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집중력을 아껴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100개의 웹사이트를 읽고 요약 정리한 다음에 쓸데없는 건 다 쳐내버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우리 회사와 우리 고객사한테 중요해 보이는 것만 추려서 요약한 다음에 고객사한테 이메일로 보내야 된다. 이렇게 큰 틀로 보면요. AI한테 맡겼을 때 다 못하죠. 근데 이걸 분해해 놓고 보면요. 100개의 웹사이트를 읽어서 요약을 하자. 쓸데없는 것들은 빼놓자. 이렇게 주니어가 할 법한 일을 말하자면 일종의 허드렛 일을 AI한테 시켰을 때 상당 부분 빠르게 잘해온단 말이죠. 100개의 웨브사이트 읽고 그중에 20개를 줄여 중복들을 찾아내. 그 다음에 우리가 집중력을 발휘해서 최종 체크를 해줘요. 검수를 해줘요. 그리고 몇 가지 코멘트를 더 줄 수도 있겠죠. 그럼 그걸 다시 평소에 쓰던 이메일의 포맷으로 비슷하게 만들어서 다시 우리한테 검수를 받으러 찾아온다. 이러면 실제로 사람의 집중력이 이거 보랴 저거 보랴 생각하랴 글 쓰랴 했던 것에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좋은 콘텐츠란 무엇이냐, 좋은 내용이란 무엇이냐에만 모든 에너지를 다 쓸 수가 있게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 대부분의 업무들을 최소한 2개로 나눠서 이 둘 중에 AI가 더 잘할 일은 뭐지? 라고 살펴본 겁니다. AI가 둘 다 못할 것 같다. 그러면 다시 또 쪼개봐요. 4개로 쪼개봅니다. 그 중에 AI가 잘할 수 있는 일은 뭐지? 쪼개고 쪼개다 보면 분명히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AI가 가장 일을 잘하는 경우가 샘플을 적게 주고 일을 시키는 영역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예전에 머신러닝 때는 샘플이 몇십만 개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학습시킨다고 하잖아요. 요새 AI가 가장 잘한 거는 퓨샷입니다. 퓨샷. 아주 적은 샘플만 줘도 너무너무 잘하게 되는 거죠. 물론 샘플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더 많은 분석을 할 수 있게 되니까요. 어쨌든 백오피스, 미들오피스, 프론트오피스가 있을 때 정말 인생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기회에 대한 판단은 퓨샷조차 줄 수가 없는 구조겠죠. 퓨샷을 줄 수 있는 몇 번의 샷을, 몇 번의 샘플을 줄 수 있는 케이스들은 그런데 예전에 이뤄졌던 자동화만큼 아주 정교함이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즉 추론, 생각, 판단력이 필요한 영역을 AI가 너무너무 잘해줄 수가 있어요.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가장 비싼 것은 집중력이다. 집중해서 의학 박사를 딴 사람, 변호사 자격증을 딴 사람, 이런 사람들은 미래에, 물론 미래에도 훨씬 더 많은 집중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들한테 많은 돈을 줄 수 있는 이유는 그 집중력이 누적돼서이잖아요. 회사라는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더 집중해서 시스템을 짜놨느냐. 그리고 현재 얼마나 많은 집중력이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투입되고 있고 그 누적의 집중력이 나의 집중력을, 고객의 집중력을 얼마나 많이 대리해 주는가. 결국 사람이 주고받고 있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돈이란 것은 단 하나의 기축통화로 이루어지는데요. 그거는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새로 배워야 되면 200시간, 500시간을 써야 되는 것을 누군가가 대리해 준다. 그럼 제가 집중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그 집중력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은 시간이나 돈이 있을 때 자기 집중력을 투자해서 자가 발전을 이뤄야 되는 숙제가 있고요. 그게 AI면 가장 좋겠죠. 기업의 리더들은 기업의 집중력을 어떻게
재구성하지, 재편하지, 또 지금 집중력을 발휘해서 미래에 이뤄질 그 수천 수만 시간의 집중력들을 어디에 투자해서 어떤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어떤 게임 플랜을 가지고 활용하게 하지, 고객에게 전달하지, 어떤 시장까지 우리의 사업을 재상상할 수 있지, 우리 비전과 미션을 중심으로 모든 세계관을 다르게 볼 수 있지, 이런 문제들을 풀어야 되는 거죠. 개인에게도 가장 큰 질문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이잖아요. 기업에게도 똑같잖아요. 기업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고객 때문이죠.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문제, 그들의 집중력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AI가 우리가 하는 사업들의 고객을 제외한 모든 움직이는 부품들을 다시금 상상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수많은 대표님들이 사업을 일으키다가 가지고 계신 인력적 자원, 즉 집중력의 품질과 절대량을 가지고 그 비용의 제약 조건을 가지고 어느 정도 성장에 멈추는 단계가 오잖아요. AI로 그 자원 배분을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면 우리가 꿈꿔왔던 원래 사업을 시작했던 훨씬 더 웅대한 포부를 달성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훨씬 더 구체적인 사례들과 실제 팀이 AI와 함께 협업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구체적인 툴을 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아마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절대 보실 수 없는 아이디어와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모트 AI의 천영록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